됐네요. 자, 수업 우리 이제 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꼭 합격할 겁니다. 예,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2차가 지금 이제 슬슬 나눠지나요? 그러니까 1차 오시는 분, 2차 오시는 분들이 쭉쭉 나눠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아직도 2도 저도 아닌 뭐 그런 상태입니까? 아, 그래요? 좀 더 하여간에 여러분들 아직 그러니까 2차는요 그냥 꾸준히 수업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2차는 이제 막판에 몇 번의 그 수업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그냥 확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차피 그 1차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차는 하여간에 많은 시간을 좀 공법에 투자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요. 뭐 공시세법, 중개사, 이건 거저 먹는 과목이야. 이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1차 열심히 하시면서도 충분히 역대로 우리 박 원장님의 특징이, 수강생들의 특징이 동차 합격자가 그렇게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몫이야. 최선을 다해가지고 동차 합격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떨어지면 내가 붙어야지, 그죠?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 수업할 내용이 어디냐면 기본 의무부터 해가지고서 중개라는 일련의 행위들 여기를 수업하는데요. 기본 의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중개는 중개 계약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거쳐서 거래계약으로 중개가 완성된다 할 적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활동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중개라는 요 속에서 지켜야 될 게 의무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의무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오는 건 뭐 이런 거죠. 신의성실, 그 다음에 품위유지,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하고 요 사이에서의 이제 권리라고 하는 측면, 이거 이제 중개 보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걸로 멈추더라. 이 뒤에 이행의 관계, 여기에도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이행까지의 문제 속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뭐 이제 민법적인 문제죠. 그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주 지니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거 업무 보증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의무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그 의무 속에 이행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무,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가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뭐 이제 요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 이행 단계 여기를 관여하는 문제, 여기를 관여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은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에 관한 거 있죠. 계약금 등 이행보장제도.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하고 달리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개사법에는 없지만 요 이행 단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부분 다루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요 22조와 23조에 있어가지고 요 22조의 일반 중개계약, 23조의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확인설명은 요 25조, 그리고 요 23조 요 전속 중개계약에 딸려 들어온 것이 뭐다? 그리고 요게 26조 이런 내용들 갖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수업해야 될 것은 이 부분. 요거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률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부터 알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다 한 문제씩이야. 단 얘는 이제 한 문제로서 비중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0.6문제 뭐 그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의무. 거기 보면은 자, 신의성실 의무하고요, 여러분들 품위유지 의무는요 그 두 개가 같은 조항 속에 같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29조 제1항 안에 요게 같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 비밀준수 의무는요 요거는 29조 2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뒷부분 거죠. 근데 그 신의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는요 여러분들 그 1항 그 동그라미 1번 두 개 보시면 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요렇게 되어 있어. 한마디로 중개보조는 요 의무가 있다 없다? 예, 신의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중개보조는 없다야. 누구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신의성실의 그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품위유지 의무의 특징은 뭐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업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은 이 품위유지 의무가 없고, 그리고요 얘는요 전문직업인은요 여러분들 여기 특징이 그거예요. 중개행위를 할 때만 전문직업인이요, 언제나 항상 전문직업인이요. 언제나 항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중개행위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거야. 중개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품위유지 의무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다시요, 신의성실의 동그라미 1번 거기 보시면 둘째 줄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중개 관련 업무 할 때 중개 관련 업무는 바로 뭐냐면 신의성실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에는 거기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업무정지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이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라 그래가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됐다는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의성실 의무는 다르다. 왜? 중개 관련 의무다. 그래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것이 두 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밀준수 의무를 보세요.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입니까? 그 얘기는요, 비밀준수 의무는요, 특징이 뭐냐? 중개보조원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 그래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의뢰인의 모든 비밀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야. 모든 비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직을 떠난 이후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을 때, 즉 일할 때만 비밀을 준수해줘야 돼? 아니면 떠나서도 지켜줘야 돼? 떠나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에는요, 거기 보면 1학년 일반,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여러분들 일반 의무로서 여러분들 신의성실 품위유지 이런 걸 행정형벌이 뒤따르지 않아. 근데 비밀준수 의무는 1학년 일반인데 얘가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 뭐라고요?
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3번에 있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 법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그럼 한번 신의성실, 품위유지, 비밀준수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 자, 할 때 일단 대상이 누구요? 개소. 그죠?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개소. 근데 비밀준수 의무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업무정지 처분 아닌 건 어떤 거야? 품위유지 의무. 왜? 이거 열린 조항이 되니까. 그래서 품위유지 의무는 업무정지 사유 아니야. 그리고 이 중에서 자, 비밀준수 의무는 개소보호의 의무로서요. 비밀준수 의무의 경우는 몇 학년 몇 반도 있어? 예, 1학년 1반도 있다.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중에 직을 떠난 이후에도 또한 지켜야 될 의무는 뭐요? 예, 비밀 준수 의무고, 비밀은 이때 모든 비밀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국한됩니다. 예, 요런 사실들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요. 비밀 준수 의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대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건 뭐냐? 확인 설명이나 신의성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이나 신의성실을 위해서 비밀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된다, 죄되는 거 아니다. 예, 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다른 법에 의한 건 뭐냐? 선서한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한 사람은 여기서 선서는요, 여러분들 장소적 공간적 어떤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선서한 그 장소를 벗어나서까지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만 이야기해야 돼. 또 나와가지고서 기자회견까지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의성실 의무,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비밀 준수 의무 할 때 여기는 개소, 여기는 개소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죠? 예, 이거 위반 시에 행정처분, 업무정지. 여긴 그래, 행정벌 없고 1학년 1반. 단 요거 1학년 1반인데 유일하게 뭐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요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손배 책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손해배상 문제, 요거는요 여러분들 민법에 의한 거예요. 뭐에 의한 거요? 민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상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까 여기 썼죠,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반드시 재산상 손해잖아. 그죠? 의뢰,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인데, 여러분들 여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야, 재산상 손해 아니야. 그렇죠. 이건 정신적 피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민법상 위자료의 문제지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거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차이점이고, 여기에는 단서가 있죠. 단서가 어떤 거요?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 예,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한됩니다 라는 건데, 이 법에 의한 게 뭐라고요? 신의성실 또는 확인 설명, 다른 법은 선서한 증인, 그거죠. 그리고 얘는 시효가 있어 없어? 언제? 무덤까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기억하셔. 그럼 이것만 있다, 여기에서 실제로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 예, 이거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 법에 있어 없어?
이 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오로지 이거야. 손해배상 문제를 묻기 위해서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뭘 묻기 위해서? 법에 없기 때문에 행정형벌이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뭘 묻기 위한 거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두는데 요거는 뭐다? 위임유사설이에요. 판례가 긍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뭐라고요? 위임유사설. 됐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성관주의 당구장 보십시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법 규정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건 뭐냐? 손배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거기다 쓰세요. 뭘 묻기 위한 거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거야. 뭘 묻기 위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한다. OX.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 법에 있어 없어? 법에 없는 얘기로다가 어떻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 예, 저런 것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줘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별거 아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가 봐야 될 것은요, 이제 중개계약입니다. 중개는 뭐로 출발해요? 예, 중개는 중개계약으로 출발해서 중개계약에는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 22조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 23조의 두 가지 중개계약을 우리 법은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왔댔어요. 우리 법은 전속 중개계약은 기술하고 있으나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OX. X. 우리 법은 22조에는 뭘? 일반 중개계약. 23조에는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 중개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조의 일반 중개계약을 보시면은요, 거기 일반 중개계약.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중개계약의 성격을 좀 알고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일반 중개계약은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내놓는 거요.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내놓는 거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거요. 그래서 요 일반 중개계약 요거는 법이 먼저 있었던 거요, 아니면은 실제 관행이 먼저 존재했던 거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뭐냐?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이걸 뭐라고 한다?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 전속 중개계약은 관행이, 법적 관행이 먼저 존재했던 거야, 아니면 법이 먼저 있는 거요? 이게 법이 먼저 있고 이거 한번 해보시오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법이 권장사항 하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프로그램적 규정이다. 법이 먼저 있고 사람들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전속중개계약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미국식 독점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은 표현을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으니까 그 얘기는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독점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하면 OX. 그건 X야. 그럼 독점중개계약은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중개를 했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 그것을 독점중개계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는 계약은 뭐야? 독점중개계약.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물건을 내놓는 계약을, 그거 두 개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계약, 중개계약 우리 법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일단요, 일반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작성 요청에 관한 것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하고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거기다 쓰세요. 일반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어디하고 어디요? 일반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만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이나 확인 설명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법정 서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어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없다.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필수적 기재사항은 뭐다? 예, 중의모의 가수 준수. 여러분들 그 중이 뭐요? 중개. 자, 중위로 읽어야죠. 뭐요? 예, 중개 대상물의 위치. 뭐가 뭐요? 규모. 그 다음에 그 예자가 빠졌네요. 가수인데 얘가야, 얘가. 얘가 뭐요? 예정 가격. 수가 뭐요? 보수. 준수가 뭐요? 예, 쌍방 준수사항. 요것이 여러분들 일반 중개 계약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일반 중개 계약 법에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례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요. 자, 일반 중개 계약 일단 법조문 있어 없어요? 예? 법조문 22조 법조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여기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서식이 존재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걸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없다? 아, 그런 의무조차도 없다는 거야. 다만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봤던 거요.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 그래,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 의무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요청의 뜻이조차도. 그러면 여러분들 요청 들어왔는데 나 안 쓸래, 너 가 그럴래? 까짓 거 씁시다 한다는 거야. 그럼 씁시다 하는데 법정서식이 있으니까 그 법정서식만 쓴다, 아니면 임의 작성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말했듯이 뭔가를 임의로 쓴다는 게 그렇게 쉽다?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다, 뭔가 쓰는 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런 거 들어가라 하고서 집어넣어 준 게 있다. 그게 뭐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중의모의 가수, 준수,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 예정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수, 그리고 쌍방의 준수사항.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표현되어 있지 않다? 표현되어 있다. 이게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이게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예,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전속중개계약상에 의무가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죠? 공개 의무가 있어. 공개는 뭐냐? 여러분들 이거요. 공개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 보고 의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전속중개계약서상에 그 의무, 거기 보시면 제재가,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야.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그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상황 보고 의무 있죠? 예, 그건 뭐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뭐다? 임등치. 근데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는데 임등치는 업무정지다, 아니다? 아니야, 임등치도 업무정지야. 다시요. 업무정지는 임등치다, 아니다? 이거 좀 구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임등치는, 여러분들 업무정지는요,
얘는요 전부 할 수 있다로 써 있는 거야. 업무정지 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임등치도 뭐냐? 등록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등록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하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등록 취소 안 해. 그럼 등록 취소 안 하는 대신에 무조건 용서만 해줘야 돼? 업무정지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정지 사유에 보면은 업무정지의 사유에 보면 38조 제2항 해가지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전부 업무정지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에는 전부 뭐가 들어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등치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야. 그럼 등록 취소 안 하는 대신에 뭐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제재에서 중개사법상 그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전부 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면 시험 문제. 전속중개계약에 어떤 이야기가 업무정지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의심도 하지 말고 뭐라고 써라? 오야 이건 맞다고 하셔야 되는 거야. 왜? 임의적 등록 취소도 등록 취소 안 하는 대신에 뭐 할 수 있는 거다? 임등치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거기 두 번째 거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O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1번 거기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서식으로서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왜? 그건 뭐니까? 업무정지 사유니까. 그건 업무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X야. 됐어요? 임등치는 그 자체로 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인 임등치가 딱 하나 있어. 뭐?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요거만큼은 뭐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딱 임등치야. 그리고 나머지 위반 다 뭐다? 업무정지야.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 있죠. 그거는 내용이 뭐냐? 작성교부 보존이야. 근데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3년간 보존 안 했어. 뭐야? 업무정지야. 교부해야 되는데 안 했어. 작성해야 되는데 안 했어. 다 뭐야? 근데 이거 말고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 말고요. 이거야.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거든? 뭐 했다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에 정해놓은 서식 말고 임의로 작성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가 있어서 법정서식이 있어도 그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임의 작성을 어떻게 한다? 금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에 놓여있는 자구들 수정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구수정 된다 안 된다? 자구수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특징이에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일반 중개계약상 계약이라고 하는 조문상의 직접적인 업무정지 사유 이런 거 일반 중개계약서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그죠? 예, 그러나 일반 전속과 같이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 확인설명 의무 위반. 확인설명은요, 성정근해야 되잖아.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든 전부 확인설명 성실 정확하게 해야 돼. 안 하면 뭐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은요,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하거나 안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해야 되는 거야. 물론요,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일간신문이든, 아니면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든 두 군데 하나를 이용해서 해야 돼. 며칠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됐어? 업무정지 맞아, 없는데. 그렇지, 임등치. 그래요. 그거였잖아. 그런데, 일반 중개 계약 시에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없다니까, 일반. 하지만 의무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와 일반 중개 계약 시에도 이용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이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 이상, 예? 업무가, 그 중개가 완성되었어. 그럼 물건을 그냥 놔둬야 돼? 그건 물건 없애야 돼? 그거 없애야 돼. 그리고 거기다 거짓 정보 올려놓으면 돼? 안 돼? 그래, 여러분들 거기 그거 적혀 있는 거예요. 거래 계약 성립 시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이든 일반 중개 계약이든 다 어떻다? 다 적용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구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개 의뢰인은 거기 전속 중개 계약시에만 의뢰인의 의무가 있는 거야. 일반 중개 계약시에는 중개 의뢰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개 의뢰인의 의무, 자 이거요, 유효기간 내라고, 그게 원칙이야. 뭐에? 유효기간 내. 유효기간은 원칙이 몇 개월이죠? 3개월 원칙을 해서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 다음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 전속중개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 전속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를 배제하고, 그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자기들끼리 거래한 경우,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수수료 전액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뭘 지불을? 위약금. 그래서 약정 수수료 100%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금액을 지불한다. 근데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이때는요 중개 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뢰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의뢰인의 의무는요, 일단요, 여러분들 앞에 이거 나와야 돼. 유효기간 내. 뭐가 나와요? 그거 빠지면 틀려. 그리고 뒤에 가서 거래한 경우,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유효기간 내에 거래한 경우.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 요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첫째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뭐한 경우? 의뢰한 경우 하면 틀려. 의뢰하여 뭐한 경우? 그래요. 유효기간 내에 자, 상대방 소개해준 개업공인중개사를 뭐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 뭐한 경우?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한 경우. 이렇게 돼서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뭐? 위약금. 요거는 뭐? 그래요. 이거는 위약금이고 이건 소요비용인 거야. 근데 위약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00% 해당 금액이야. 그죠? 중개보수 100% 해당 금액이야. 근데 소요비용은 뭐요? 50% 해당 금액이 아니고 범위 내 금액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요 두 가지는 뭐 준다? 위약금. 감사합니다. 위약금. 그런데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한 경우, 이때는 뭘 준다? 소요된 비용. 그래서 위약금은 얼마? 중개보수 100%. 그 다음 소요된 비용은 얼마? 예, 50% 범위는. 이게 의뢰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무를 지고 있어. 그럼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 3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뭐 한 거요? 이건 비교한 거야. 두 개를 어떻게? 전속 중개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비교한 건데,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서에는요, 전속 중개계약서와 차이가 나는 게 1번과 2번만 차이 난다 그랬어. 뭐하고 뭐? 그럼 1이 뭐냐? 1이 의뢰 의무,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야. 누구의 의무? 그래도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 적혀 있다 그랬잖아. 조속히. 그죠? 조속히가 누구라 그랬어? 예? 내 초등학교 때 동창 이름이라 그랬잖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하나 적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누가 적혀 있다 그랬어? 이주일씨. 그죠? 이주일씨가 적혀 있어. 근데 이주일이야, 이주일의 1의 이상이야? 그래요. 2주일 이상이야. 됐어요? 그 다음, 그거 외에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요게 적혀 있어. 요거 위반 뭐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시험에 업무정지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그 다음, 공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그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 어떻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3번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 설명 성실 이행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 시에만 있는 거야? 일반 중개 계약 시에도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적혀 있고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아,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도 그걸 좀 여러분들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3번이 이쪽에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저기 일반 중개 계약서 그쪽에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적혀 있다는 거야. 3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의 의무요. 갑은 누구요? 의뢰인.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는 뭐 하나 적혀 있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적혀 있어. 그거는요, 공통점에 이 맨 꼭대기 뭐라고 적혀 있어? 그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근데 그거는 같이 적혀 있는 거야. 양쪽 다. 양쪽이 똑같이 적혀 있어.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여기에 대해서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세 가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 배제하고 거래한 경우. 그래서 1번, 2번은 뭐야? 위약금. 그 다음,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거래한 경우. 이때는 얼마? 보수의 얼마? 50% 범위.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뭐부터 같아? 그러니까 2번에 갑의 의무에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공통점, 그거는 양쪽에 다 어떻다? 양쪽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됐어요? 그 다음 3번, 유효기간 몇 개월 원칙.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양쪽 다 어때? 똑같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중개보수, 거래 금액이 얼마? 그죠? 그리고 얼마,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강행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긴 두 가지가 적혀 있다. 중개보수 과다징수 시에는 차액을 환급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소홀히 하여, 그죠? 재단당 손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 적혀 있다. 그런데 그 니은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 예, 확인 설명 소홀로 말미암아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OX. 예? X. 그죠? 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확인 설명 소홀이
그거지 중개 보수를 받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중개 보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 그 다음에 6번 그 밖에 뭐 이런 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한 통씩. 야, 그리고 소속은 여기 서명 날인의 의무 있다 없다? 소속의 경우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서명 또는 날인을 누가 해?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다? 예, 개업공과 소속공. 그러니까 개업공인 이 중개계약서 사본을 보존하는 거야, 원본 보존이야? 지가 당사자인데 원본 보존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봐.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한다. 그리고 이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존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것.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야. 전속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뭐? 원본 보존이야.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니. 여러분들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예? 그렇죠. 의뢰인 쌍방이야. 매수인 매도인이야.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원래 사본 보존하던 거야, 옛날에. 확인 설명엔 여러분들 누가 거기에 주인공들이야? 매수인, 매도인.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는 쌍방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과거에 뭐 보존하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고쳤다? 정본, 사본, 전자문서.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존 시에는 그러하지.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엔 그런 얘기가 있어? 없어. 왜? 무조건 뭐 보존해야 되니까? 당연히 원본이야. 당사자니까. 돼서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아예 없어. 보존 의무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야.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거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해서 각자 서명 날인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구나. 그거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속이 대신할 수 없어. 그래서 소속이 중개계약에는 아예 껴들 여지도 없다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뒷장이야. 뭐라고요? 뒷면. 뒷면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권리 취득용은 여러분들 내용이 구체적이라 그랬어? 막연하다 그랬어? 막연해서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희망. 그죠? 그래서 희망 물건, 취득 희망가액, 그 다음에 희망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밖에 희망상, 뭐 이런 것들이 적혀. 근데 권리 이전용은 내용이 구체적이야. 그래서 소유자와 등기명의인이 표시되고 그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기재돼.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하는데 쭉 표시하는 거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토지의 지역지구제도 표시가 되더라는 거야.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 기억, 니은 원래 거기 적혀 있는 게 다 공시법 시간에 배울, 그죠? 국악동 교수랑 배울 내용들이야. 근데 거기 난데없이 지역지구제까지 들어있잖아. 그건 누구랑 배우는 내용이야? 그렇죠. 이거는 이재욱 교수하고 수업하는 내용 아니야. 그게 들어있다는 거야, 거기에. 그죠? 그래 놓고 또다시 뒤에 가서 4번 봐봐. 4번 뭐가 있어? 예, 거기에 보면 거래 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이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은행 융자금, 권리금, 제세공과금 이런 거 기재하는 낭까지도 존재한다. 그거요. 그 다음 권리관계. 그렇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가격에 대한 거 기억해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집 팔아주시오 하는 가격은 뭐다? 중개의뢰 금액. 내 집 사주시오 하는 가격, 취득 희망 가격.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거래 예정 금액. 중개계약서상의 거래 예정 금액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집 팔아주시오. 예? 내 집 사주시오. 취득 희망가액. 자,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랑 수업한 내용이 뭔가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거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2조로서 일반 중개계약 어떻게 적혀 있는가?
그 다음에 23조 전속중개계약 어떻게 적혀 있는가라는 조문을 수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이건 어떻게 다른가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야. 일반 중개계약. 여기에서는요, 일단 의무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의무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의무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만 거기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걸 기억하자. 왜? 법정소식이 있더라?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법정소식. 그죠?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요청해서 이걸 좀 작성해달라고 그랬을 땐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거는 아니다. 작성 교부 보존 의무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의 뜻이조차도 작성할 의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도 요청했는데 작성 안 할 거야? 그러면 해줄 거야. 왜? 을이잖아, 을. 가만때 어때야 돼, 을은?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작성키로 했어. 작성키로 한 이상 반드시 법정서식만 갖고 써야 된다. 아니면 임의로 써도 된다. 그래서 그 임의로 쓰는 문제 때문에 적혀있는 게 있다는 거야. 필수적 기재사항. 그게 뭐다? 중의모의 가수는 준수하다. 그 다음에 이 일반 중개계약 조항에는 쓸데없는 조항이 하나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게 왜 쓸데없냐?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없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해 지금? 그죠? 근데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야.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근데 이게 전속중개계약에는 그 조항이 적혀있지? 확인 설명에는 안 적혀있어. 근데 거래계약서에는 있어.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있으니까 불필요한데 적어놨고, 거래계약서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 법에 써놓고,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불필요한 거야. 근데 적혀있어서, 적혀있으면 되잖아. 그걸 시험에 왜 내? 시험에 내니까 하는 거야. 시험에 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다. 거래계약서에도 이거 있다. 근데 어디에는 없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없다는 거야. 그거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속중개 23조에는 어떻게 됐냐? 자, 의뢰인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를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무는 서식상에도 다시 어때? 반복되고 있었어. 어디에도? 서식상에도. 다만 여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갔고 여기는 의뢰인은 이렇게 나갔다면 법에는 서식에서는 어떻게? 을은, 갑은 이렇게 나갈 뿐이야.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다 있어. 아까 비교까지 했잖아.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서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서 요거 안 써도 된다.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 작성 몇 부? 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야. 그래서 보존은 뭐 하는 거야? 원본, 사본, 전사문서? 원본이야, 원본. 당사자니까. 몇 년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죠? 의무. 그 다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 그래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며칠? 7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거요.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여기서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만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를 했듯이 이때는 뭐다? 이거 위반? 이건 임등치야. 그런데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안 하면 그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나누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법과 조문이 어떻다 서로? 아니,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과 그 다음에 법 조문상의 내용들 여러분들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비교했어. 뭘 비교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같은 점은 2-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완전히 같다. 그럼 2-2가 뭐죠? 확인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야. 됐어요? 3번 유효기간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4번 중개보수에 관한 거, 그죠? 중개보수.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4번에 있다니까. 4번에.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강행법 규정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가지가 적혀 있다는 거요. 2가지. 하나는 뭐냐? 보수 초과 시에 초과 부분을 환급한다. 2번째는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여러분들 중개 보수받지 않은 확인 설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때조차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그리고 당사자 즉 갑과 을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그게 여러분들 또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의 차이점 아니야. 그리고 뒷면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요. 뭐하고 뭐요? 권리 이전용하고 권리 취득용. 근데 권리 이전용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일단 등기 명의자와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하고 생년월일까지도 적고 아주 구체적이야. 그리고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보면은 지역지구재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은행 융자금, 권리금, 제세 공과금 이런 거 쓰는 아주 다양한 난들이 존재해. 그죠? 여기에 대해서 권리 취득용을 보면 그렇게 다양하다. 권리 취득용은 그냥 막연하다. 그래서 희망 그렇게 적혀 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같은 거래 예정 금액이라도 내 집을 팔아주시오 하는 금액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개의뢰 금액. 내 집을 사주시오 하는 금액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 취득 희망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대답 못하면 어때? 지금 이분이 얘가 그랬잖아요. 취득 희망가격을 중개 희망가격이라고. 그거는 틀려도 돼. 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알아서 나오겠어. 취득 희망가격이라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면 된다는 거. 막연하게라도 알면 돼. 됐어요? 핵은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수업한 거 별거 아니야.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상호 어떻게 한 거야? 비교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개계약은 중개를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 팔아주시오, 내 집 사주시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럽시다. 그게 뭐야? 그게 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까지 걸 얘기를 갖고 이따위로 골치 아프게 써놓은 것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틀릴 거야. 무조건 맞춰야 돼. 틀릴 이유가 없어. 여기 틀릴 이유가. 내가 지금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나와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1교시에 여러분과 제가 수업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요 의무에 관한 거 봤어. 의무. 중개를 통한 거기에 의무. 그랬을 때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 의무,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개소의 의무가 뭐야? 개소. 신의성실, 품위유지. 그 다음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 의무? 개소 보호의 의무였어요. 법에 안 적힌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것 중에 여러분들 업무정지 처분 같은 거 없는 거?
예? 품위유지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손해배상 책임 신의성실, 비밀준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왜 있냔 말이야. 판례가 손해배상 책임 묻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야. 됐어요? 예, 그러한 것들 하면 되고. 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몇 학년 몇 반? 나머지 의무는 행정형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요. 자, 비밀준수 의무는 여러분들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거 전부 합치면은요 한 30몇 개 나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얘가 뭐야?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야. 아, 그거야. 그 다음에 중개계약 한 거야. 몇 개? 2개.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차이점. 그 다음 서식 비교. 됐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